노년에 혼자가 되었을 때 나답게 사는 법.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스며듭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아야 하지? 저는 올해 75입니다. 한때 대기업 부장으로 퇴직하고 아내와 함께 노후를 보내리라 생각했죠. 그런데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제 세상은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반겨주는 목소리 하나 없고 저녁에 밥을 차려도 함께 먹을 사람이 없습니다. 거울 앞에 멍하니 서 있다가 문득 이런 질문이 스쳐갑니다. 이제 나는 어디서 누구와 살아야 할까? 세 가지 길을 다 걸어봤습니다. 처음엔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세 가지 길을 모두 직접 경험해봤죠. 자식집에서 살기, 간병인 도움받기, 요양원에 들어가기. 자식집에서의 나날. 아들 집에 들어갔을 땐 처음엔 참 좋았습니다. 손주들이 달려와 안기고 오랜만에 저녁 식탁에 웃음소리가 퍼졌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작은 생활 습관 차이가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멀어지게 했습니다. 밤늦게 TV 소리를 줄여달라는 아들의 말, 싱겁게 막아달라는 며느리의 부탁, 다 이해합니다. 저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는 거 알죠? 그런데 어느 순간 나는 이 집의 손님인가? 혹시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스스로를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간병인과 함께하는 생활. 다시 혼자 살기로 한 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무릎은 시큰거리고 물건 하나 들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방문 도우미를 신청했습니다. 청소도 해주고 반찬도 챙겨주고 말벗도 대어줬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매달 국민연금보다 많이 들었고 간병인이 자주 바뀌면서 매번 적응해야 했습니다. 마침내 느꼈습니다. 간병인은 몸은 도와줄 수 있어도 마음까지는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요. 요양원. 안전하지만 자유를 잇는 곳. 마지막으로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시설은 깨끗했고 식사도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하루 일정이 모두 정해져 있었습니다. 늦잠도 잘 수 없고 외출하려면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저처럼 평생 스스로 결정하며 살아온 사람에겐 그 작은 규칙 하나하나가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바라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독립적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인가 보다. 결국 한 달도 안 돼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햇살 속을 걸으며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그래, 아직은 내가 내 삶을 선택할 수 있어. 혼자 사는 것, 위험이 아니라 선택. 집으로 돌아와서 불편은 여전했지만 마음은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혼자 사는 게 위험한 게 아니라 나에게 맞지 않는 삶을 억지로 선택하는 게 더 위험하다는 것을요. 그래서 집을 조금씩 바꿨습니다.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응급배를 설치하고 가구를 안전하게 배치했습니다. 이제 저는 준비된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웃의 한마디가 바꾼 하루. 어느 날 옆 라인에 사는 젊은 엄마가 다가와 부탁했습니다. 며칠 동안 우리 아이를 학교에서 집까지 데려다 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함께 걸으며 아이와 나눈 소소한 이야기가 제 하루를 바꾸었습니다. 오늘 급식에 두부전이 나왔는데 안 먹었어요. 이런 대화가 어쩐지 참 반가웠습니다.
그 엄마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할아버지 만나는 날을 기다려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에 마음이 찡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여전히 도움이 되는 사람이구나. 그날 이후 저는 이웃과 인사를 나누고 작은 반찬을 나누고 그 관계 속에서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신문에서 시니어 쉐어하우스를 알게 됐습니다. 각자 방은 있지만 부엌과 거실을 공유하며 서로 의지하되 얽매이지 않는 이곳. 불이 켜진 집, 누군가 있는 집에서 산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나이 들어 정말 필요한 건 누군가의 보호가 아니라 삶의 선택권입니다. 내가 어떤 공간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리듬으로 살고 싶은지, 그걸 내가 선택할 수 있을 때 마음이 편해집니다. 혼자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억지로 맞지 않는 길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혼자 사는 일상에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지만 가끔은 이게 과연 잘한 선택일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어느 날 아내와 함께 살던 시절의 오래된 사진이 서랍 속에서 나왔습니다. 사진 속 우리는 젊었고 웃고 있었고 바빴습니다. 그 시절에는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미래에 대한 고민 따름은 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은 많아졌지만 하루가 더 길게 느껴집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하는 일이라 그는 밥 짓고 청소하고 잠깐 산책 나가는 것이 전부일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 아닐까 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사회가 바뀌고 노년의 모습도 바뀌었다. 예전 세대는 아들, 딸과 함께 사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부모가 늙으면 자식이 모시는 것, 그것이 미덕이었죠. 하지만 지금 세상은 다릅니다. 자식들도 바쁘고 자기 가정이 있고 부양의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자식에게 의지하는 삶에서 스스로 설계하는 삶으로요. 나만의 하루 루틴 만들기. 처음엔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웠지만 조금씩 나만의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아침엔 직접 원두를 갈아 커피를 내리고 작은 화분에 물을 줍니다. 점심에는 라디오를 틀어놓고 반찬 하나를 새로 만들어 봅니다. 오후엔 동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거나 마을 회관에서 무료 강좌를 듣습니다. 사람은요, 나이와 상관없이 배우고 움직이고 누군가와 대화할 때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웃과의 연결, 작은 인사가 만든 변화. 어느 날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할아버지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같이 시장에 가실래요? 그 짧은 한마디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 후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장을 보러 가고 가끔 서로 반찬을 나눕니다. 나눔이란 게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치 몇 조각, 된장찌개 한 그릇, 그리고 안부를 묻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의 대처법. 물론 모든 날이 이렇게 따뜻하진 않습니다. 비 오는 날, 몸이 아픈 날, 혹은 아내 생각이 갑자기 밀려오는 날은 마음이 금세 무너집니다. 그럴 때 저는 억지로라도 집을 나섭니다. 근처 공원에 가서 나무를 보고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과 눈을 마주치고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세상과 내가 이어져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나눌수록 마음이 젊어진다. 예전에는 나이가 들면 받기만 하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게 봅니다. 나눌수록 도울수록 오히려 제가 더 젊어지고 마음이 살아납니다. 이웃 아이를 학교에서 데려다 준 일, 옆집 어르신에게 김치를 나눠준 일, 그 모든 순간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혼자 살아도 절대 혼자 살지 않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마지막 깨달음. 여러분, 노년의 삶엔 정답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선택한 길 위에서 마음이 편한가, 자유로운가, 연결되어 있는가입니다. 누구와 함께 살아도 좋고 혼자 살아도 좋습니다. 다만 그 방식이 나답다고 느껴져야 합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노년은 약해지는 시기가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시기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마음이 주변과 이어질 때 비로소 하루하루가 빛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혼자 살지만 절대 혼자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 비밀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집을 내 마음의 안식처로 만들기. 혼자 사는 집은 그저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라 내 마음을 회복시키는 안식처여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집안을 제 취향대로 바꿨습니다. 좋아하는 색의 겉은 오래된 사진액자, 내가 만든 반찬 냄새가 나는 부엌, 집에 들어올 때마다 아, 여기가 내 자리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2번, 하루 루틴에 밖으로 나가는 시간 넣기. 사람은 집 안에만 있으면 마음이 금세 무거워집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에 한 번은 꼭 밖으로 나갑니다. 동네 마트, 도서관, 공원, 어디든 좋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얼굴, 짧은 인사 한마디가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3번, 나눌 거리를 하나씩 만들기. 혼자 있을 때 가장 좋은 해독제는 나눔입니다. 김치 한 통, 빵 한 조각, 따뜻한 차 한 잔. 작은 걸 나누면 관계의 문이 열리고 그 관계가 나를 지탱해 줍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마음을 훨씬 따뜻하게 합니다. 4번, 취미와 배움을 멈추지 않기. 나이가 들어서 몸이 느려져도 마음의 배움은 멈출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최근에 스마트폰 사진 강좌를 들으며 꽃과 하늘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찍으러 나가면 하루가 금세 지나갑니다. 취미는 혼자 있는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빛나게 만듭니다. 5번, 도움을 청하는 용기 갖기. 혼자 살면 누구에게 부탁하는 게 미안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가끔은 용기를 내야 합니다. 도움을 청하는 건 약함이 아니라 관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부탁을 통해 오히려 더 가까워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건 고립이 아니라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선택 속에서 나답게, 자유롭게, 그리고 연결되게 사는 것, 그게 바로 노년을 가장 빛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삶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나답게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당신이 행복하다면 그게 바로 최고의 노후입니다.